예, 우리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 군 검찰을 공군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1차 지휘관은 그 20비행 단장이죠. 예, 그 20비행 단장한테 그 주어진 수사 공군 검찰이 1차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지휘관은 20비행 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20비행 단장에게 보고된 게 언제입니까? 대대장한테는 3월 3일 날 보고됐는데 20비행 단장한테 보고된 게 언제죠? 자, 장관님 일정을 보면은 피해자가 3월 3일 신고를 했는데 바로 휴가 내보내주고 그 이튿날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 3월 5일 하고 가해자 조사가 2주 후인 3월 17일 날 있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20비행단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저기 수사 관계관들한테 제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처음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군내의 이 성추행 추문이 왜 생겼는가? 결국은 지휘관의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휘관이 자기 신상이나 인사상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서 부대력을 동원해서 은폐하고 회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니까 피해인 중사는 피해자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4월 15일 피해자가 상당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를 송부했다면서요. 그런데도 묵묵부답해요. 대대장도 비행단장도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니에요.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다 회유하고 은폐하는데 가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중사 입장에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회에 군의 이 수사와 그다음에 법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군 검찰이나 군 법원이 지금 상태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헌법 조문을 봤어요. 헌법 27조는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헌법 110조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5기년 계획에서도 현재 군사재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개혁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정부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죠. 예. 그 정부안의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부안은 보통군사법원은 폐지하자. 그래서 각 군사법원을 통합해 갖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그 군사재판의 가장 문제인 재판관의 심판관이 포함되는 이 제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지금 정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정부안 갖고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저는 국방부에서 개선안을 내는데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군사기밀이라든가 이 특별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 법원으로 넘겨줘야만 소위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에 의한 회유 협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일반 법원에서 일반 검찰이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군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 현재 개념이 이제 1심 군사법원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고등법원을 이제 민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법안을 이제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그보다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심판관 관할관 제도를 없애서 그 지금 말단 그 제대에 나가 있는 그 군 검찰의 사무라든가 이런 것 등등과 군사 법원을 좀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보다 전문가들이 그걸 관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데 그런 정보안 갖고는 이런 사안이 방지가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것이, 모든 회유와 협박, 은폐, 기도는 단위 부대장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정보가 통제되고 상부로 보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근본 원인은 군 검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단위 부대장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검찰 관할권을 참모총장한테 주고, 참모총장한테 가도 보고가 통제되고 안 되면 마찬가지니까 일반 검찰에 넘기고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 사건은. 예, 그건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군사법원의 그 1심 군사법원이나 군검찰 정도가 저는 유지돼야. 군사법원은 오주의 군사기밀과 여기 헌법 110조 사항에 열거에 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경우와 이런 거 외에는 못하도록 해놔야 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일반 법원에서 해야 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같은 태도입니다. 뭐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현재 하지 않는 한은 네. 지휘관에 의한 은폐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2018년에도 법무관실에 무슨 법무관이 장기 결석하고 기관의 회의에 갖고 회의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위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서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문제된 법무관 B씨가 속해있던 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관이 회의해서 B씨의 비행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B씨만 곧바로 회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군 법무관실이나 검찰실이 지휘관이 어떤 그런 은폐와 이런 거에 도구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관들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서로 봐주고 하다 보니까 군 안의 기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싹을 자르려면 군인이 죄인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방에 의무를 받는데 왜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보호를 못 받아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성문제뿐만 아니라 꼭 군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군사법원이 할 일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법원으로 넘기고 일반 검찰로 넘기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법안을 바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